네,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발표가 굉장히 감동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중앙에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관리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지역 사회에서 또 이렇게 당뇨를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제2의 당뇨병 정책대상을 수상하신 고관표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관표 교수님은 경희대학교에서 의학 박사를 하시고 제주대학병원에서 내과 교수를 하시면서 제주 지역 당뇨병과 내부병 환자 진료에 힘써 주셔서 국민 건강에 크게 이바지하셔서 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고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수기 말씀 감사합니다. 뭐 진료는 열심히 했는데요. 진료 열심히는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제주도 내려가서 지금 한 20년 됐습니다. 해서 그 뭐 당뇨병 관련돼서 뭐 환자들 교육이나 그리고 이제 의사들 이런 학회 단체도 좀 주도해서 만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 아까 이제 서울대 소아청소년 교수님께서는 주로 1형 당뇨에 대한, 근데 저는 아무래도 내과이기 때문에 2형 당뇨도 같이 조금 얘기를 해야 되고, 성인 당뇨, 2형 당뇨가 당뇨병의 90%를 차지하니까요. 1형 당뇨는 한 5% 정도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2형 당뇨병, 성인 당뇨병은 환경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환경이 당뇨병에 많은 영향을 주는데 그러한 환경, 생활요법이 당뇨병에 영향을 주는 그거를 설명하는 가설이 이제 전략 유전자 가설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의 이제 피마 인디언을 예로 들어서 얘기하는데 뭐 의사분들께서는 다 아시겠지만 그 피마 인디언이 그 미국하고 멕시코 국경에 걸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피마 인디언도 있고 멕시코에 있는 피마 인디언도 있고, 근데 종족은 하나죠. 근데 미국에 있는 피마 인디언은 인디안 보호구역에 있으면서 정부에서 이제 먹을 거 다 나오고 일을 안 해도 되죠. 그래서 이렇게 다 뚱뚱합니다. 비만이고요. 멕시코의 피마 인디언들은 아직도 자기가 벌어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마르고 당뇨병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미국의 피마 인디언들은 다 비만이고 한 반이 당뇨병이고 당뇨족 때문에 다리를 절단한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이렇게 환경이 당뇨병에 영향을 많이 준다라는 그런 대표적인 예인데, 왜냐하면 옛날에 아메리칸 피마 인디언들은 뭐 아메리카 들소나 버팔로 이런 거를 사냥하고 살았죠.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사냥하면 왕창 먹고 그 다음에 쫄쫄 굶다가 일주일 지나면 다시 사냥해서 먹고, 그래서 우리가 먹은 에너지를 이 몸에다가 저장을 하는 쪽으로 유전자나 체질이 바뀝니다. 근데 그러한 바뀐 체질이 금방 또 바뀌겠어요? 그렇지는 않죠. 근데 지금은 계속 먹을 게 주변에 널려 있고 일 안 해도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당뇨병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러한 환경이 성인 당뇨병에 이렇게 많은 영향을 준다라고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가설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뭐 조선시대 때 고려시대 때 사람들이 잘 먹었겠습니까? 못 먹고 뭐 일은 많이 하고. 근데 지금은 일 안 해도 되고 먹을 게 많은데 옛날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은 당뇨가 많이 줄어들겠죠. 근데 그렇게 살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대신 생활요법을 하면서 노동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건강한 이제 신체를 유지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 당뇨병은 비만하고 관련이 당연히 많고요. 비만이 늘어나면 이제 당뇨병은 많아집니다. 성인 당뇨병의 가장 뭐 중요한 위험 인자고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이제 당뇨병하고 비만의 유병률을 보더라도 똑같이 따라갑니다. 워낙에 비만이 이제 성인 당뇨병의 중요한 위험 인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뚱뚱하면은 이제 당뇨병을 피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자, 근데 제주도가 비만이 전국에서 최고입니다. 전국에서 최고죠. 이 당뇨, 성인 당뇨병 이런 게 이제 뭐 인도양의 모리셔스 이런 섬나라, 또 그리고 이제 태평양의 뭐 피지나 사모아 이런 데 상당히 많은데, 제주도도 섬나라라서 이렇게 당뇨가 많은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비만이 이렇게 전국 최고입니다. 이거는 한 10년 이상 이렇게 나오는 일관된 기록이거든요. 당연히 소아청소년 비만도 상당히 압도적으로 높고요. 이런 얘들이 이제 어른이 됐을 때 우리 차기 이사장님 김성래 교수님이 처음 얘기하신 당뇨 대란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비만이 상당히 높고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동문회를 가보면요, 제가 제일 홀쭉해요. 다른 사람은 다 뚱뚱하고 담배 피고 배 나오고 맛있는 흑돼지 먹고 그래서 그런지 왜 그렇게 이렇게 비만이 많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논문으로 나온 것들을 보더라도 제주도민이 운동량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 대중교통이 상당히 빈약하거든요. 그 빈약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주도가 돌이 많잖아요. 지하철을 만들 수가 없어요. 하도 돌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제주 1인당 자동차 등록 대수를 보면 자가용이 전국에서 최고로 많고 대중교통은 가장 빈약하고 이 걷는 이 시간이 가장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맛있는 흑돼지가 있죠. 그래서 이제 비만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당뇨병도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보더라도 제주도 환자들이 그 건강에 좋은 당뇨병을 예방하는 이제 지중해 식단 이런 것들이 당뇨병에 좋죠. 뭐 과일 중심이라든지 견과류 이런 뭐 가공되지 않은 탄수화물 곡류라든지 채소 과일류 섭취는 적고 육류는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뭐 돼지고기 때문에 그럴 것 같긴 한데 그리고 그렇게 몸에 안 좋다는 이제 담배를 피는 비율도 상당히 높아요. 최고는 아니지만 몸에 안 좋은 게 이제 제주도가 그런 환경적 요인이 많다. 그리고 이제 당뇨병 치료율 뭐 정확히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겠지만 대개 약물 치료율을 얘기하겠죠. 이 대전이 왜 낮은지는 모르겠는데 제주도도 두 번째로 낮은 걸로 돼 있어서 제주도의 당뇨병 치료 현황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자, 1형 당뇨병과는 다르게 2형 당뇨병은 생활요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 미국의 가장 그 대규모 당뇨병 예방 연구인 DPP 이 연구를 보더라도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당뇨약인 메폴민이 있죠. 메폴민보다 환자가 식사 조절 운동요법을 했을 때 당뇨병 예방 효과가 더 큽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그 약제보다도 이렇게 식사 조절 운동이 더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디렉트 연구라고 있는데 이거는 물론 초기 당뇨병 환자입니다. 좀 후기 당뇨병 환자는 이게 적용이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발병한 지 6년 이내의 환자들을 데려다가 약을 다 끊었어요. 그래서 한쪽은 체중을 한 15kg 정도 이상 빠지게 철저하게 체중을 빼고 한쪽은 그냥 뭐 의사들이 하는 이 처방 가이드라인대로 해서 본 거죠. 그랬더니 약물 치료를 가이드라인대로 한 경우보다 체중을 그렇게 10kg, 15kg 이상 빠진 군이 그러니까 체중이 평균 한 15kg 정도 빠졌다고 돼 있고요. 체중을 빠진 군이 혈당 조절 효과가 더 좋습니다. 1형 당뇨하고 틀리죠.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당뇨약제가 나와 있지만 성인 당뇨에서는 식사 조절 운동요법보다 더 좋은 약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연구가 2018년도에 이제 시행이 됐기 때문에 요새 뭐 위고비나 마운자로처럼 획기적인 약들이 나왔죠. 그게 반영이 된 데이터는 물론 아닐 겁니다. 근데 위고비 마운자로는 저희가 아직 급여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저희가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는 급여가 되는 약으로만 하거든요. 그러한 약으로만 이제 조절한 당뇨보다 이렇게 체중을 많이 빼서 관리한 그런 당뇨병 환자의 이제 결과가 성적이 더 좋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인 당뇨병은 식사 조절하고 운동요법이 단연 가장 중요합니다. 자, 미국에서는 이러한 당뇨병 예방 연구 결과에 따라서 식사 조절 운동요법, 생활요법이 중요하다는 것을 진작에 이제 인지를 했죠. 그래서 DPP 연구에서 시행한 대로 그 생활요법을 시행하는 센터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이제 연방 정부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요. 보면은 이렇게 이제 지역마다 센터를 만듭니다. 이거는 이제 2형 당뇨병 위험군을 대상으로 식사조절 운동요법을 이제 그런 정보도 제공하고 주변에 그런 센터를 소개도 해주고 그리고 이게 보험도 됩니다. 미국의 가장 이제 많이 사용하는 그 메디케어 그 혜택도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뭐 당뇨병 교육이 있긴 있지만 비급여잖아요. 근데 이제 건강보험 급여가 저희보다 열악한 미국도 이 당뇨병 교육을 이렇게 이제 보험 혜택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1형 당뇨는 물론 이런 생활요법이 기본이고 거기에다가 인슐린 치료가 가장 중요하죠. 뭐 굳이 여기서 다 얘기는 안 하겠지만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요새는 뭐 지속형, 초속효성 여러 가지 좋은 인슐린이 나오면서 하루 2번이 아니라 4번 이상의 다회 인슐린 치료를 하면서 성적이 많이 좋아졌고요. 그거를 환자한테 다 가르쳐야 되거든요. 이제 뭐 펌프 원리도 가르쳐야 되고 인슐린도 종류가 많죠. 이거 다 가르쳐야 됩니다. 뭐 굳이 여기서 뭐 이 교육하는 내용을 얘기하겠다라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뭐 공복 혈당에 따라서 지속형 인슐린 용량 결정하고 식후에 따라서 초속효성 인슐린 용량 결정하고 그리고 평소 혈당 변화, 음식 그리고 활동량에 따라서도 자기가 계산해서 다
교정을 해야 되죠. 여러분 다 아시죠? 교정개수, 탄수화물개수. 근데 또 운동은 개인마다 하는 운동 패턴이 틀려서 어떤 운동을 하면 얼마나 줄일 거냐, 이거는 또 개인의 경험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걸 다 계산해서 해야 되니까 상당히 고난스럽고 상당히 이제 힘듭니다. 근데 이런 거를 이제 그래서 뭐 교정개수, 탄수화물개수 하는 거를 다 알려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교정개수에 따라서 혈당이 얼마나 올라가면 얼마나 플러스하고 내려가면 또 빼줘야 되고 저혈당 때문에 이런 거 다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리고 표준 체중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그 다음에 칼로리가 나오겠죠. 그래서 뭐 식사를 딱 봐도 이제 칼로리가 얼마인지 탄수화물이 몇 그램인지 그 정도 이제 환자들은 대가가 돼야 되죠. 그걸 이제 병원에서 가르쳐줘야 되는데 현재 3분 진료, 5분 진료 현실에서 그런 교육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일령 당뇨 이제 교육하는 거를 잠깐 보여주시면은 이렇게 이제 하루 4번 혈당을 재는데 밥 먹기 직전에 당을 재잖아요. 그래서 잘 때까지 해서 4번을 재는데 그 혈당에 따라서, 그래서 점심 때는 128인데 탄수화물을 46g만 먹었으니까 원래 이 사람은 평균 60g을 먹는 사람인데 탄수화물 개수가 14이기 때문에 1단위를 빼주고, 뭐 이거 다 아셔야 됩니다. 모르신다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혈당을 보니까 88로 또 저혈당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속형을 빼주고, 저혈당은 한 번만 생겨도 바로 인슐린 용량을 내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공복이 2번 다 200이 넘었어요. 그러면은 혈당이 높을 때는 한 번만에 올리지는 않죠. 2-3번 기다렸다가 지속형을 14에서 16으로 올려주고, 그리고 이제 혈당에 263 나오면 또 플러스 3을 해주고 교정개수에 따라서, 그리고 식사하는 그 양에 따라서 다 이런 거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저희 5분 진료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고, 근데 이런 거를 교육해 줘야 되는 그런 센터가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주도 가서 제주도에서 그런 당뇨병 교육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당뇨병 교실을 이제 정기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그때 사진을 못 찍어놨어요. 오늘 보니까 사진 많이 찍잖아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진이 절대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제가 사진을 못 찍어놔서 이거는 원내 병원 게시판의 내용이고 포스터 내용을 이렇게 했는데 사진은 못 찍어 놓은 게 상당히 후회가 되네요. 자, 그리고 의사를 대상으로도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당뇨병학회 제주지회, 대한내분비학회 제주지회를 만들어서 당뇨병을 비롯한 여러 내분비 질환에 대한 교육을 이제 의사들한테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집담회를 거쳐서 교육을 하고, 그리고 연수 강좌, 전국 수준의 연수 강좌는 1년에 2번씩 하면서 이제 한 10년 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사를 대상으로도 교육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매달 하는 집담회 광경입니다. 매달 한 20명 가까이 꾸준히 열심히 참석을 해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나이 드신 분들은 열심히 잘 오시는데 젊은 의사들이 없어서 좀 걱정이에요. 젊은 의사들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될 텐데. 그리고 저희가 당뇨병 교육자가 우리 당뇨병 학회 차원에서 있는데 우리 제주도 병원에서는 아쉽게 인증병원이 없습니다. 좀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서울에 올라가서 교육을 받아서 평점을 따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적다 보니까 아마 그런 이유가 이제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제주도에 그 당뇨병 환자들 교육을 위한, 의료진을 대상으로 교육을 위한 교육센터가 이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주도 내 권역 당뇨병 교육센터가 있으면 좋겠다. 뭐 상급 종합도 없긴 하지만 당뇨병 교육하기가 너무 열악하다. 일령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가르쳐 줘야 될 것도 많고. 자, 그래서 성인 당뇨인 경우에는 식사 조절, 운동 이런 생활요법이 절대적인데 이런 것도 배워야 하고, 미국에서는 보험까지 해주고 우리나라는 이제 아쉽게도 비급여지만 이런 내용을 환자들한테 잘 전달하고, 일령 당뇨병은 거기에다가 또 더 이제 힘든 인슐린 계산까지 가르쳐줘야 되기 때문에 진료실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로 가르쳐줄 수 있는 환자 수가 제한이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센터를 이제 뭐 김강훈 회장님하고 잘 뜻이 맞아서 잘 되면은, 저희 도의원님이 가셨군요. 그래서 이런 교육센터를 제주도에 만들 수 있다면 환자들도 가르치고 보호자들도 가르치고 그리고 의료진들도 가르쳐서 제주도에서의 당뇨병을 많이 해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감필 교수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제주도가 그렇게 비만이 많고 이렇게 진짜 관리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해주셨고, 결국은 뭐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청중 중에 꼭 질문을 하실 분이 있으시죠? 예, 없으신 것 같습니다. 워낙 명쾌하게 강의를 해주셔가지고요. 그러면 예, 이것으로 이번 세션 마치고요. 다음 세션은 대한당뇨병학회 차기 이사장이신 김성래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